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실전 천재 원 리딩의 김재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테스트 1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테스트 2의 문제로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제 먼저 푸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를 잡으러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01번부터 115번까지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문제풀이 포인트 그리고 추가 포인트까지 꼭꼭 집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를 보시고 굉장히 쉽다라고 정답 C 고를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빈칸 앞에 비동사를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바로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형용사 보어와 명사 보어가 모두 가능합니다. 차이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면 형용사 보어가 되겠고 주어와 동격이면 명사 보어이다라고 구별이 되죠. 빈칸 앞에 주어가 되는 것을 찾아봤더니 바로 그 호텔의 루프탑에 있는 수영장이 접근 가능한 상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이 형용사 보어 C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게 정확한 풀이법으로 풀어주시더라도 사실 빈칸이 형용사 보어인 거는 한눈에 싹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자, 어쨌거나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C번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 보기 중에서 이 정도는 정리가 추가로 되었으면 좋겠다. access란 단어가 동사와 명사 모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동사일 때는 접근하다, 명사일 때 접근이 되겠는데 차이점, 예문 보세요. 동사일 때 목적어 바로 나온 거 보이시죠? 목적어 바로 나왔다는 건 얘가 타동사다라는 포인트. 그런데 명사일 때는 스펠링이 똑같은데 명사 뒤에 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는 없고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전치사 to를 붙인다가 포인트. 다시 한번 동사일 때 access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바로. 명사일 때 access는 전치사 to.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밑에 나오는 요런 예문 때문에. 자, 밑에 예문 봤더니 가로 뒤에 to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사실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동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명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정답은 뭐가 될까요? 여기로 바로 정답이 골라줘야 되겠죠? 왜? 동명사 accessing은 동사에서 왔는데 동사가 타동사로 목적어를 바로 가지니까 동명사도 역시 목적어를 바로 가져야지 전치사 to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뒤에 to를 보시고 아, 이것은 명사 자리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요거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요런 문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사일 때와 명사일 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들어가는 A, B, 3 보시고 빈칸 앞뒤에 최상급 온 거 확인하면서 정답이 C번이다가 돼야 되는 문제이죠. 자, 빈칸 앞뒤 최상급 강조로 해석을 해보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C번의 very가 그동안은 very expensive 이렇게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오늘 시간부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ery가 최상급을 강조하는 의미로 들어갈 때는 더하고 est 사이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최상급을 강조한다라고 원래 알고 있었던 by far라든가 quite 같은 경우는 더 앞쪽에 위치한다가 차이점이 되겠죠. 물론 보기 중에서 by far나 quite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바로 빈칸 위치상 앞에 더 있고 최상급 사이 자리라 very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나오면 항상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도 역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far나 by far는 여기도 나옵니다. much, even, still, a lot 전부 다 아주 훨씬 이런 강조의 뜻으로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D번과 A번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B번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to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to나 so나 very 같은 경우는 비교급 최상급이 아니고 일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 있더라. 그거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 too expensive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 문제이지만 비교급과 원고의 형용사 부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3번의 A, B, 3 보니까 전치사 문제이면 빈칸 뒤에 명사하고 말이 맞아줘야 되겠는데 5일이라는 기간을 보는 순간 정답 A번 고르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해석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빈칸 뒤에 나오는 예약한 지 5일 이내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긴 한데 이때 빈칸 뒤에 5일이 기간이기 때문에 정답이 쉽게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바로 이 포인트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within은 기간 앞에 써서 그 기간 이내에란 뜻이 되겠고요. by는 특정 시점 앞에 써서 그 시점까지가 됩니다. 마치 우리말로 하면은 5일까지 결제하세요. 5일까지 마무리하세요.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5일이라는 건 기간이라서 까지란 뜻의 시점 전치사 뒤에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다가 함정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로 기간 앞에 within 그리고 시점 앞에 by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더라. 자, 그러면 정답이 A번이고 C번이 아닌 까닭은 정리가 되었으나 실제 기간 전치사와 시점 전치사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빈칸 뒤에 5일처럼 기간이 나오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for during, 그 기간 이내 within, 기간 동안에, 기간 내내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죠. 반면에 시점이 나오게 되면 이런 전치사들 가능합니다. 시점 앞에 쓸 수 있으면서 그 시점 이래로 시점부터 시점까지, 시점 전에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시점 앞의 전치사와 기간 앞의 전치사를 구별하는 포인트다라고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A번 정답이다의 추가 정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보기 중에서 사실 D번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각 앞에 잘 나오죠. 3시에 at 3 o'clock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살짝 복습해주고 얘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around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 around나 about이 대략이란 뜻의 부사로 쓰이면서 숫자 앞에 쓸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략 5일 정도라고 했을 때 for around 5 days, for about 5 days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around가 어디 주변에 이런 장소로도 쓰이고 about은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도 대략이란 뜻으로 숫자 앞에서 자주 쓰인다라는 거를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04번 문제 가겠습니다. 부사 어휘, 수식하는 말하고 말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수식받는 동사 현재 시제인 거 확인을 해주셔야 정답 고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회사가 제공합니다. 할인을 새로운 사람들을 매달마다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건데 매달이라는 단어로 보건대 반복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쓰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정리할게요. 반복적인 일, 습관적인 일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포인트. 그래서 뒤쪽에 습관적이다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에 offers를 쓸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이란 의미의 정답 C번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C번이 들어가면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A번은 이전에 오히려 그 전에 그 이전 시제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쓰는 것이고 B번은 상호 간에 라고 할 때 쓰는 것이고요. D번은 nearly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대로 먼저 정리해 주는 건데요. nearly는 숫자 앞에서 자주 등장을 하면서 거의 얼마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의 500명 이럴 때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쪽으로 맞춰서 추가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가겠습니다. A,B,C 보기를 보시고 빈칸 뒤를 보는 순간에 정답은 얘밖에 아예 될 게 없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싶은 문제인데요. 자, 빈칸 앞쪽에 봤더니 차량이 손상되다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차량이 주차가 되다의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A번과 C번은 전치사, B번은 부사이므로 접속사는 D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구나
다문화가 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해석해 보니까 그것이 주차가 되어 있는 동안에 손상이 되었습니다도 완벽하게 맞는 뜻인 거죠. 그런데 정답을 D번 해놓고 봤더니 C번과 D번이 뜻이 비슷해요. 얼마 동안에. 자, C번과 D번을 구별해라 라고 낸 문제인 것을 딱 간파하는 눈이 필요한 건데 바로 이 포인트인 거죠. 자, 둘 다 뜻이 똑같습니다. 다만 during은 전치사로 명사나 명사구를 이끈다는 거, while은 접속사로 주어 동사 저를 이끈다라는 게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문제에서도 빈칸 뒤 명사구가 아니기 때문에 C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 동안에처럼 명사구 나왔을 때 전치사 쓸 수 있다의 포인트가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응용을 해볼게요. 정답이었던 D번의 이 부사절 접속사는 사실 축약도 가능합니다. 뭔 소리인지 이렇게 써놓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문을 새로 드렸어요. 가게 안에 있는 동안에 당신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뭘 봐요? 그 페이스트리 만드는 것을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접속사 while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만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분사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 없애고 두 번째, 동사에다가 ing 붙이지만 결과적으로 빙이 되면 생략을 없애놓고 났더니 바로 접속사 뒤에 이런 전치사 구도 나오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거꾸로 정리해요.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것이 원칙이더라. 그런데 분사 축약 구문으로 빙이 생략되면 전치사구 나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축약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어쨌거나 기본적인 포인트는 똑같은 뜻이고 비슷한 뜻이지만 접속사하고 전치사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while하고 during처럼 비슷한데 품사가 나눠지는 세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정리가 필요합니다. 왼쪽의 부사절 접속사들은 당연히 주어 동사 저를 취하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올 것이다. 뜻 좀 보세요. 뭐뭐 때문에에 비슷한 뜻,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뜻, 뭐뭐 할 때의 뜻인데 왼쪽은 접속사, 오른쪽은 전치사, 품사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뜻은 알고 있었는데 품사 구별이 좀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중에 토익 공부를 한 지는 오래 안 됐는데 평상시에 내가 회화를 잘한다거나 혹은 뭐 유학을 하고 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품사 구별에서 처음에 조금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품사 구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접속사, 전치사 뜻은 비슷하다. 특히 이런 애들 조금 생소하죠. 본 적이 없는데요 싶은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이 정도는 구별을 해주시면 지금 봤던 이 문제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빈칸에 A, B, C이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얘는 주어가 아닙니다. 동사가 is인 것으로 보아서. 그렇다고 해서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수 없고 복합명사 아닌데 명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D번이 들어가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면 명사인 직원들이 주어가 되니까 동사하고 수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바로 C번인데 C번이 동명사로 주어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 동명사는 동사처럼 목적어를 취합니다. 하지만 명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인 직원을 감독하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명사 주어는 늘 단수 동사 취한다가 포인트 is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들을 감독하는 것이 종종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답을 C번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고까진 처리가 돼서 문제 해결이 되었는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니저리얼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관리직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비슷한 형용사를 묻는 문제는 토익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비슷하다가 끝에 꼬리가 살짝 달라지면서 의미도 달라지는 형태 형용사는 세트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왔던 managerial 그러면 관리의가 되겠고요. manageable 하면 관리할 수 있는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진다는 점도 추가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07번입니다.
빈칸 들어가는 A, B, 3 전치사 문제니까 빈칸 뒤 명사하고 말이 맞아줘야 되겠는데 명사가 바로 어는 포인트니까 우리 보통 영하 몇 도 이럴 때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포인트, 그 도 이하로 fall, 떨어졌다가 말이 되니까 정답 B번인 거 잡아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B번의 below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다라고 해서 어떤 양이나 수치 아래로라고 해서 아예 below zero 이렇게도 쓰죠. 그러니까 영하라는 표현을 저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치나 양 아래란 뜻으로 쓰이고요. 아니면 위치가 정말 물리적인 위치가 뭐뭐보다 아래라고 할 때도 씁니다. below the surface. surface가 표면이니까 표면 아래에라고 할 때 쓰는 거죠. 바다 표면 아래 뭐 이런 표현으로 쓸 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준이 뭐뭐보다 아래. 못 미치는 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말로 외우기보다 밑에 예문을 싹 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below average 그러면 평균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below는 acceptable standard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어떤 평균 수치, 그 미치다, 수준 미치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큰 실수를 해서 물건을 결함 있는 걸 잘못 보냈네요.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전혀 우리 스스로도 용납을 못하는 일인데 우리 평상시 수준에 못 미치는 일인데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사과 편지 보낼 때 그랬을 때 우리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밑 행동을 저희가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뉘앙스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예문을 외워두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말로 외우는 것보다. 그래서 3번의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특히나 더 주의를 하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엄청 간단하게 그 어는 점 이하로 라는 의미로 정답을 B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 중에서 D번의 about이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니까 이상하고요. C번의 inside 어디 안에 내부에 이 뜻이고 그 다음에 A번의 against는 어디에 반하여란 뜻입니다. 그거는 법과 반대되는 일인데요. 그랬을 때 against the law 이런 표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오답이지만 확인만 해주고 정답이었던 below의 이 세 가지 뜻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8번입니다. AB3가 품사 문제 빈칸 앞에 주어 있고 발생하다 자동사죠. 대표적인. 자, 빈칸은 당연히 자동사 수식하는 부사 자리겠지 싶어서 정답을 B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해석해 보니까요. 마케팅 컨퍼런스가 보통 5월 달에 일어납니다. 5월 달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B번의 normal이라는 부사는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익숙한 부사일수록 뜻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좋거든요. 첫 번째. 보통은, 보통 때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란 뜻이잖아요. 예문을 보시면 보통은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응답을 받는데 보통은 허가받지 못합니다. 그 건물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돼요. 혹은 정상적으로 란 뜻으로 쓰입니다. 정상, 비정상 이럴 때 말이죠. 그래서 operate normally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다, 정상적으로 행동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확한 뜻을 두 개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의 뜻이 돼서 보통 때 5월에 열립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109번 가겠습니다. 이거 다들 고르셨죠? 빈칸 뒤에 전치사 to가 나왔을 뿐 아니라 아무래도 목적어 본사가 건물로 이동하다가 맞기 때문에 정답을 D번으로 했는데요.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고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해석상으로 정답인 거 고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요것만 추가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 recently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제하고 연관해서 나옵니다. 자, recently 뜻 자체가 최근에 뭐뭐 했다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이거나 혹은 과거 시제와 함께 나온다라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시제 문제와 엮여 나올 때가 있고 지금 보는 이 문장의 경우에는 have pp의 완료와 쓰였다도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는 포인트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추가로 하나만 더 욕심 내볼게요. 자, 이 표현도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최근까지도라고 해서 until 붙여 쓰는 표현에서 이 자리가 품사로 나오더라도 ly 붙은 부사 고를 수 있도록 until recently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0번 문제입니다.
ABCD 보기 보시고 품사 문제이구나. 빈칸 앞에를 봤더니 by 플러스 ing 원래 뭐뭐 함으로써라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동명사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의 목적어인 명사 자리가 될 것이다. 자, 보기 중에 명사가 되는 거 바로 D번이 되겠고 아주 품질 좋은 우수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고 있구나라고 풀고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요. 거기다가 요것만 추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ccommodations 그러면 숙박시설이란 뜻입니다. 호텔 같은. 그런데 복합명사로 출제가 될 경우가 있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본다면 숙박비라고 했을 때 accommodation fee, 그죠? 그래서 숙박을 마련하다 그럴 때는 accommodation arrangement라고 해서 요 자리에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요 명사 잡을 수 있도록 복합명사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답 D번에 추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기 정답과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되는데 갑자기 눈에 이게 보였어요. establish가 설립하다, 어떤 건물 같은 거를 건설하다, 회사를 설립하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표현도 자주 보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establish oneself, 제기대명사 들어가면 누구 자신을 뭐뭐로써 세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워서 자리를 잡다 이런 느낌으로 의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잡다라는 해석을 잘 모르면 어색하게 해석이 되거나 혹여 여기가 어휘 문제가 나오더라도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세울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 자리를 잡다, 확고히 자리를 잡다라는 뜻일 때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established company 이렇게 쓰면은 확실히 자리 잡은 회사라고 해서 파트 7에서도 회사 관련된 기사글 같은 거 나올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1번 가겠습니다. A,B,C 보기 보시고 빈칸 앞뒤를 봤더니 분명히 주어 동사 그리고 뒤쪽에 봤더니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자리다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앞뒤 내용을 봤더니 커미션 받고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정 가격을 받고 일하는 것은 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커미션을 받고 일하고 이 사람은 고정비로 일한다라는 반면에 대조의 느낌이기 때문에 바로 접속사 wherea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사실을 대조 비교하면서 반면에란 뜻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있더라. 그런데 C번의 until은 접속사, 전치사 물론 모두 가능한데요. 언제까지란 뜻이니까 시간까지라는 의미가 이 문장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번은 오답이 됩니다. 그런데 A번과 D번은 한 번 정도는 꼭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바로 요렇게. 자, 보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싶을 정도로. 똑같잖아요. 그죠? 자, 지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apart from 하고 other than 하고 여러분들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제외하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뜻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뭔가를 제외하고 정말 except for 하고 같은 말인 거죠. 예를 들어 밑에 봤더니 김 씨와 테일러 씨를 제외하고 누군가 도와주실 분 안 계세요? 뭐 이런 문맥일 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in addition to 하고 동의어를 외우세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추가로 뭘 줍니다. 이런 의미일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other than도 그 두 가지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except for 하고 in addition to를 쓸 수 있구나 기억하시고 예문을 굳이 보자면 밑에 봤더니 너를 제외하고 내가 아는 미국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의미잖아요. 너를 제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토익뿐 아니라 다른 시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문을 보시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로 안에 제가 동의어로 쓸 만한 이런 전치사들을 정리해드렸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2번 문제 가겠습니다. 빈칸 들어가는 A, B, C, D의 명사 어휘를 찾으라라는 문제인데요. 자, 빈칸 앞쪽부터 해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봤더니 문장의 주어가 기계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다가 힌트가 되는 문장인데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만 개까지 최고 완전히 조립된 제품을 일주일에 뭐 없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말에 걸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없이가 될까? 바로 A번 방해 중단 없이
저만큼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 생산하다 동사하고 딱 잘 맞죠. 그런데 B번의 introduction, 소개, 그 다음에 C번의 사임, 사직, 사태 이럴 때 쓰는 것이고요. D번의 foundation, 뭔가를 건립하고, 그쵸? 만들고, 설립 이런 뜻이 있잖아요. 기초, 기반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뜻이든 간에 맞지 않으니까 중단 없이 생산하다라고 해서 A번이 답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초 어휘긴 하지만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런 명사 어휘 같은 경우는 자주 쓰이는 표현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interruption이 중단 방해란 뜻인 거 나 몰랐는데 하면 이 시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다만 방해 없이라고 할 때는 without을 붙여 쓸 수 있다는 거, 혹은 임시적인 중단에 temporary 쓸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단을 겪다라고 했을 때 동사 experience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들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덩어리 표현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 그런데 얘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up to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죠? 5만 개까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up to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up to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수치나 정도까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 up to 최대 500명까지 이럴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나 정도뿐 아니라 시점이나 어떤 위치까지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점이잖아요. up to now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5,000명이 지원했어. up to now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기준이나 수준까지라고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평상시의 수준 까지라는 거죠. 그 사람 평상시 수준까지 올려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럴 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예문을 위주로 보셔야지 그 의미가 와닿고 실제로 우리말 해석은 까지에서 그냥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뭐까지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예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3번입니다. 품사 문제. 빈칸 앞에 정관사 더가 있고 뒤쪽에 명사 mistake가 있으니까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겠거려니 라고 해서 정답을 D번 고르는 거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회할 만한 그런 mistake,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했다 해석이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D번을 골라놓고 나서 빈칸 앞쪽에 요것만 추가로 꼭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apologize라는 동사가 사과하다라는 뜻인 건 알고 있는데 전치사 두 개 쓰임이 서로 다릅니다. for를 쓰게 되면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니까 사과 원인이 나와요. 지금 보는 이 문장이죠. apologize for mistake니까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다. 사과하는 원인인 거죠, 실수가. 그런데 너한테 사과하다라고 해서 사과 대상이 나오게 되면 to를 씁니다. apologize to the employees. 직원들에게 사과하다.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특정 전치사와 쓰일 때는 대충 외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어떤 명사 오는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구별해서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자, 빈칸 들어가는 A, B, 3 동사를 집어넣고 물론 해석도 해봐야 되겠지만 인을 보는 순간에 정답의 바운더리가 좁혀진 느낌이 드셔야 되겠죠. 빈칸 뒤에 봤더니 여기에다가 뭔가 했고 뒤쪽에 주식을 팔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했다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빈칸 뒤 in 때문에 정답을 A번이다 라고 정리가 된다면 요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 투자하다라고 해서 invest in 쓴다는 거. 요 in을 쓴다라는 포인트. 그런데 A를 B에 투자하다라고 해서 A in B 쓰게 되더라도 역시 in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다 그 에에 in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빈칸 뒤 in을 힌트로 잡아 정답 A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번에 develop, 뭔가 개발한다거나 C번에 certify, 뭔가 인증한다라는 뜻은 물론 맞지도 않고 in과 함께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D번에 relied 같은 경우에는 물론 in과 함께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렇게 또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대로 또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rely on이고 물론 upon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가로 안에 봤더니 요거는 더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depend on, 어디에 의지하다. 그런데 형용사 변화를 보세요. 의지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에 비슷하게 변하는 reliant는 똑같이 on과 upon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dependent, 뭔가 on로 끝나잖아요. on과 upon 쓰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끝에가 달라지는 reliable,
그리고 dependable, able 붙었죠? 뭐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동사에서 전치사 on이나 upon 쓴다라는 것도 포인트, 그리고 비슷한 형용사인데 뜻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돼서 각자 문제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정리를 해주실 법한, 물론 오답이었으나 가치 있는 오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15번 가겠습니다. 빈칸 뒤에 얘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저거를 힌트로 잡아서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A, B, C가 형용사 어휘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문장의 조엘 CEO가 요청하였습니다. 멤버들에게 목적보 투부정사죠. 뭔가 제안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자, 뭘 제안하냐면 일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뭐한 프로그램일까라는 건데 바로 저 to 때문에 정답이 A번이다 라고 결정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거죠.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relevant to 그러면 어디에 관련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와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도 괜찮고 to와 함께 쓰이는 것도 괜찮고, 물론 relevant가 혼자 나오게 될 경우에는 관련 있는 이라는 형용사, 여기 가로 안에 있듯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혹은 적절하다, 알맞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굳이 써놨는데 관련된 경험이라고 해서 relevant experience, 적절한 질문을 하셨네요. 이럴 때 relevant questions, 적절한 제안을 하셨네요. relevant suggestion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문은 참고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형용사의 원래 뜻도 중요하지만 relevant to까지 같이 외워서 덩어리 표현으로 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보기 중에서 enjoyable 그러면 즐길 만한 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물론 말도 이상하고 enjoyable to 이것도 맞지 않으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기 중에서 B번과 D번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B번부터 정리해 볼게요. B번의 genuine 그러면 진품, 진짜 이런 뜻이 있어요. 파트 7에서 가끔씩 어떤 광고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진품 그림을 취급합니다. 혹은 복제품 그림을 취급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genuine 그러면 진품, 진짜, replica 그러면 복제품 모형 이런 뜻으로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독해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휘로 정리가 되면 되겠고요. D번의 guarantee 같은 경우는 보장하다라는 동사로 지금은 보기에 나왔는데 실제로 품사가 두 개입니다. 보장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 보장, 보증이란 뜻으로 쓰여서 특히 전치사 언더와 함께 보증서의 보장을 받는다, 즉 보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통칭하는 표현으로, 의역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전치사 언더 자리가 나오든 혹은 뒤쪽에 이 자리가 나오든 간에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빈칸 뒤 to와 전체 해석상으로 relevant to가 정답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5문제 우리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각각의 문제별로 제가 이렇게 추가로 정리해드리는 포인트들은 그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서 각각의 출제 유형으로도 나오기 때문인 거니까 그것들을 정확하게 복습을 해주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시험에서 실력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15개 풀었지만 30개 이상 푼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 강의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포인트들도 잘 적어두셨다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흡수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완벽하게 그것이 되었으면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